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실 수도 있죠 뭘.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선 주자의 공약을, 부동산 공약이죠. 부동산 공약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자료도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나 이제 뭐 여야가 국민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그런 짧은 시간이죠. 선거 바로 앞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런 공약도 좀 살펴보고 해서 좀 올바른 투표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꼭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꼭 투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뭐 이 보고서에는 이제 좀 양이 많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분석적으로 이제 했는데, 분석적으로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대선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길래 요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일단 뭐 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게 보고서고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올해는 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는 그런 분석적인 이런 보고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며칠 전이죠. 2월 20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딱 일주일 전인데 20일 날 발표가 되었고, 요게 이제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좀 뉴스로 나온 거는 부동산 전문가랑 이제 실제 뭐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좀 평가가 엇갈린다. 내년 예측이 오르냐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좀 비율이 요런 전문가나 이제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통계 자료라는 게 입맛에 맞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읽었을 때는 이제 별반 그렇게 크게 엇갈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1, 2위가 바뀌는 정도, 그런 요인을 이제 따졌을 때 그런 거 정도로 저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계 수치는 좀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따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대선 주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공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따로 유튜브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주택 관련 공약만 이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두 페이지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뭐 2022년은 이제 뭐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그 선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냐로도 이제 좀 발전시켜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대선 자체가 주는 그런 영향.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매입이나 아니면 매도나 하실 때 좀 선거 이후에 보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선거 잘 하시고 투표 잘 하시고 선거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최근 이제 몇 주 사이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뭐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 예상이 되고, 이게 공급 충격이 2년 후부터는 계속해서 올 거로 예상을 하고, 과거 방송들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말 바꾸지 않는 거 아실 텐데, 23년, 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급이 이제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27년도, 28년도부터는 좀 하락 국면으로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러니까
하락 국면을 맞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이제 한 거를 많이 듣고 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제가 단서는 하나 달았어요. 지금 뭐 정권처럼 이제 정책들을 이제 정책들로 해가지고 많은 규제를 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거에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것 뿐이지 그거를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공급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이제 수요나 공급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치로만 봤을 때 그리고 교통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했을 때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되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하락 국면을 맞을 거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공약 자체로만 보면 뭐 200만, 300만 뭐 그렇게 이제 계획들을 하시기 때문에 공급은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공급 안에서 이제 조금씩 형태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나 이런 거에 검증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공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다 해보고 여기 이런 거를 숙지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토론회를 한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 했을 때 나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거는 방향이 좀 같아 보입니다. 한번 항목들을 요 이제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총 공급은 정부의 206만 호를 이어받아서 추진을 하고 서울 48만 호, 경인 지역 28만 호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300만 호가 넘는 수치거든요. 300만 호가 넘는 수치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가격을 이제 반값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공급 물량 중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 공급 형태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고도 제한 그리고 일종으로 되어 있는 거 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제도 좀 개편 이렇게 좀 공약을 하고 있고요.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선,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 GTX 플러스, GTX 플러스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대 뭐 요거는 뭐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대중교통계획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죠. 다 이미 있던 계획이고 그리고 기본소득 토지세 이름을 좀 바꿨네요. 국토보유세죠. 국토보유세로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 이렇게 좀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뭐 이제 총량으로만 따졌을 때 서울 경인 지역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300만 호에 대한 이제 계획인데 이게 거의 최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총 공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최고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도 좀 쉽지가 않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공급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을 안 맞을 수가 없는 수치예요. 모든 서울 경인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양이나 그리고 실제 여기에 어디 위치나 어떤 형태나 어떤 형태나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비율이 이제 점차 늘어서 지금 30%까지도 이제 예정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과연 그냥 청년에게만 우선 배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이게 청년표를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리나라가 규정하는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입니다. 이제 성인 만 18세부터 이제 만 40세 미만에 있는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 표를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노부모 이제 뭐 특별 공급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역차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진짜 보여주기 공약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 딱지를 붙이면서 굉장히 작게 쪼개고 소위 말하는 그 닭장 같은 그런 집들을 자꾸 숫자적으로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도 여기에는 이제 언급이 없지만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하고 그 양 이제 뭐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좀 향상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뭐 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닭장 뭐 8평, 11평 요런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주택으로만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고 청년 너희를 위해 지었어. 하지만 이제 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많은 공급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요거 이제 뭐 대출이 지금 최대 이슈죠. 그래서 대출도 지금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요 공급자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좀 여러 가지 공급자를 위한 제도도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게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이제 늘기 시작하는 2, 3년 후부터는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외곽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단지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속출을 하게 되고 그게 예상이 지금 이렇게 쉽게 되는 상황에 공급자들이 섣불리 자기네들이 짓겠다 이렇게 뛰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이분 이제 공급자들에게 좀 장밋빛 미래를 좀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큰 양을 약속을 할 때는 이런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이 늘었을 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실 수도 있죠, 뭘. 그리고 요거 이제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 해가지고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그간 지금 현 정부 여당이죠. 지금 현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서울시장이 야당 쪽 인물인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지금 뭐 신통 개발로 해가지고 재건축 제도를 고쳐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미온적인 정부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 이제 6대 정책이라고 이름 짓고 펼치게 되면서 약간 신분 세탁을 하려는 그렇게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도 들지만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은 좀 이제 풀어주고 좀 해야 되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노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좀 잘 가다듬어 져야겠고 선거용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도 지금 그간 이제 여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시가격을 이제 실제 시세의 70% 아니 80% 90%까지 올리는 이제 단연간의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같은 여당이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츰 올려서 시세의 8, 90% 실현화하겠다는 계획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좀 구체적인
그 이제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설명이 좀 있고 그런 설명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급이 이렇게 약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들이다 했을 때 과연 그 공시 가격 8, 90% 따라갔는데 그거에 맞게 공시 가격은 떨어질 거냐? 그게 이제 반포 같은 경우나 어떤 이제 강남의 이제 지역도 제가 아파트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거기서도 계속 이제 정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요게 같이 다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고 바로 또 공시 가격 탄력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이제 세금은 복지나 뭐 이런 그 국가 사업을 위해서 세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약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 국토보유세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리고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당의 이제 선거 공약을 좀 보겠습니다. 5년간 250만 호 공급, 그리고 추가로 130만 호 공급. 그래서 여기는 380이네요. 380만 호 재건축 재개발로 47만 호 도심 역세권 20만 호 등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총량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이건 공통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여기서 이제 추가 10만 호. 그래서 수도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들 뭐 부천이라든지 분당, 부천, 그리고 저기 파주가 아니죠. 일산. 이렇게 이제 1기 신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런 1기 신도시도 이제 신도시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굉장히 이제 노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10만 호 정도 이제 더 뽑아내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양적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사회 약자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읽고 요 목록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2020년으로 환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뭐 등등 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뭐 이런 혜택들 약속을 하고 있고, 공급이나 뭐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아까 민주당을 설명할 때 길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공공주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그 민주당과 좀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하자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비정상이라는 판단이거든요. 이쪽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정상화라는 표현을까지도 쓰면서 부동산 세를 개편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격을 이제 너무 지금 과도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이 다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년 전에 이제 공시가격으로 이제 돌아간다. 2년 전 2020년만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가 몇 년 동안 그래도 조금씩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올려놓은 건데 그 60% 70% 사이를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시가격 정도로 이제 고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원, 좀 강력한 이제 의지 표명이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요거는 계속해서 나오던 그런 얘기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제 재산세 이중과세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걸 이제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게 어떻게든 좀 세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뿐만 아니고도 좀 불합리하고 좀 이중으로 과세되는 그런 세금들을 좀 잘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게 이제 지금 시기적인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정부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요 세금을 개편해주고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이런 혜택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충당을 해서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갈 것이냐, 정부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세수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금 전문가분들이 좀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정상 비정상으로 돌아가서 정부 출범 즉시 이제 태스크포스 TF 팀을 이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가기를 한 거죠.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고서는 20분 정도 이제 떠들었는데, 이런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책 외로도 지금 대선 주자들은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공약들 정확하게 보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선거 막바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꼭 선거 통해서 권리를 좀 행사하시길 바라고, 3월 9일이죠. 그날은 이제 투표하는 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선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